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벡터가 뭔지 배웠고요. 그 벡터를 가지고 좌표하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뭐도 했어?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하는 연산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죠? 오늘 이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벡터의 또 다른 뭔가를 더 추가시킬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위치 벡터라는 개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잘 봐. 여기에 점을 하나 찍을 거야. A라는 포인트 하나만 딱 찍어보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기준이 되는 O라는 점을 하나 딱 찍어볼게요. O라는 점을 딱 찍었어요. 만약에 얘가 평면이었다면, X축과 Y축으로 만들어진 평면이었다면요. 얘는 0,0이야. 됐죠? 아니, 그 다음에 기준점 5를 찍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3D였다면 보통 얘를 대부분 0,0,0이라고 놔줍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놔준다고요. 알겠죠? 근데 얘가 원점이라는 얘기는 할 수 없어. 지금 이 이론에서 얘가 원점이 꼭 되는 것은 아니야.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O에서부터 A한테 화살을 하나 딱 줘서 벡터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그쵸? 그리고 이 벡터한테 이름을 줄 거야. 이 벡터의 이름은 O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기 때문에? A로 갔기 때문에 OA 벡터다. 이렇게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아니, 그런데 잘 봐. 이 A라는 점이요. 이 기준점 O. 이 O라는 놈을 기준점이라고 할 거야.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준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기준점을 딱 선택할 수가 있다고요. 그걸 이 0,0이라는 아주 노멀한 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지금 예를 들어서 0,0이라는 기준점 O를 딱 선택해 놓고요. A라는 점을 잘 봤더니만 우린 컴퓨터가 아니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한 2시 방향. 2시 방향으로 이 길이 열심히 재봤더니 이 길이가 3인 거야. 그럼 2시 방향으로 화살표를 쐈고 그리고 길이가 3이니까 어머나. A라는 포인트가 O라는 기준점에서 2시 방향만큼 떨어져 있다. 2시 방향으로 얼만큼? 그치, 3만큼 떨어져 있다. 이 화살표가 이 점 A에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나요? 그렇지, 위치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벡터의 이름을 그냥 단순히 OA 벡터라고 이름 줄 수도 있으나 얘한테 갑자기 무엇을 부여할 거야? 그렇죠, 의미를 부여할 거야. 이 벡터한테 갑자기 의미를 부여할 거야.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거냐? 이런 의미를 부여할 거야. 점 A의 위치를, 그렇지, 나타내주는 벡터다. 이렇게 이름을 줘보자고. OA라는 벡터에다가 의미를 부여할 거야. 점 A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벡터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거라고요. 당연히 이건 생략된 거야. 점 O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점 O를 기준으로 점 A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벡터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갑자기 이 벡터의 이름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뭐야? 위치 벡터야. 점 A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위치 벡터. 기준점 O에 대하여. 기준점은 보통 생략해서 말합니다. 아시겠죠? 기준점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기 좀 까다로우면 몇 콤마 몇이라고 찍으면 돼. 0,0을 기준점이라고 해서 위치 벡터를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OA라는 단순히 O에서 출발해서 A로 가는 벡터, 이 벡터에다가 갑자기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이 벡터의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점 A의 위치 벡터가 될 것이고, 그거를 간략하게 이렇게 쓴대요. 점 A의 위치를 나타내준다고 해서 소문자로 얘를 씁니다. 그리고 얘는 스칼라가 아니잖아. 벡터니까 위에다가 그대로 화살표를 추가시켜서 벡터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알겠지? OA라는 벡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갑자기 얘가 뭘로 바뀐다고요? 위치 벡터로 바뀐다. 알겠죠? A라는 점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위치 벡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생뚱맞게 진짜로 어이없어요. OA라는 벡터를 A라 하고 OB라는 벡터를 B라 한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딱 읽고 나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당연한 얘기야. 알겠지? 이 문제를 보자마자 너무 당연하잖아. 뭐야 어쩌라고. 너무나도 당연한 듯한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점 A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위치 벡터다.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봐. 이번에는 하나만 가지고 놀 게 아니고요. 2개 가지고 한번 놀아보자. 그치? OA라는 벡터를 소문자 A 벡터, OB라는 벡터를 소문자 B 벡터라고 하겠대요. 그럼 B 한번 찍어봐. B. 여기다 찍어볼게. B. 그런 다음에 똑같이 이처럼 문제에서 얘한테 이렇게 화살을 탁 뿌릴 거야.
됐나요? 그럼 하얀색 벡터는 OA 벡터인데 OA 벡터인데 그놈을 뭐라고 하겠다고요? A 벡터라고 할 거야. 이렇게 A 벡터. 빨간색 벡터는 OB 벡터인데요. 그놈의 이름을 새롭게 한번 줄 거예요. 뭐라고요? B 벡터. 그러니까 문제에서 단순히 이렇게 세팅이 돼 있지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O에서 출발해서 A로 가는 벡터를 A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소문자 위치 벡터라고 하고 O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벡터를 점 B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위치 벡터 소문자 B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써준 거죠. 됐죠? 자,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지니까 잘 보세요. 이 두 놈은 뭐냐면 위치 벡터야. 기준점 O에 대한 위치 벡터라고요. 점 A의 위치를 나타내주고 점 B의 위치를 나타내주나 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화살표 하나만 더 만들어봐. 이렇게 노란색 벡터를 하나 만들게요. 자, 노란색 벡터는 뭐냐면요. 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벡터야? B로 가는 벡터야. 어머, 얘는 기준점이 누구야? 없네요. 기준점이 O여야지 여러분들이 위치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타팅을 어디서 하기 때문에 A에서 시점이 A이기 때문에 위치 벡터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 AB라는 벡터를 지금부터 뭘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흰색 A 벡터와 요 빨간색 B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겠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선생님은 꼬리에 꼬리를 물겠습니다. 삼각형법을 써볼까요?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벡터는 이렇게 노란색 경로를 따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방법도 있어. 이렇게 흰색을 반대로 한번 따라가지고 그대로 빨간색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겠죠? 맞아?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래서 쓸 때 뭐라고 써주면 돼? 마이너스 A 벡터. 그리고 플러스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플러스 B 벡터라고 써주면 되겠죠. 됐나? 근데 인간은 항상 뭘 쓰는 게 편해? 플러스를 먼저 쓰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되더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잘 봐. 분명히 이 노란색 벡터는 위치 벡터가 아니에요. 그냥 공간상에 둥둥 떠 있는 벡터일 뿐이지. 근데 만약 A라는 점의 위치 벡터와 B라는 점의 위치 벡터를 여러분들이 세팅할 수 있다면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놈의 이 노란색 벡터도 뭘로 표현이 가능하다야? 그렇지. 방금 내가 세팅해 놓은 AB 위치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야. 공간상에 둥둥 떠있는 모든 벡터는 전부 다 위치 벡터의 합차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하대요. 알겠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 중에서 가장 노멀한 방법,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방법은 B의 위치 벡터에서 A의 위치 벡터를 빼준다. 이건 수도 없이 많이 하지 않았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벡터의 뺄셈을 공부할 때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벡터는 B에서 A를 빼세요. 이거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 기억나죠 이거? 벡터의 뺄셈도 공부하면서 배웠고 그리고 뭐도 벡터를 빠르게 좌표할 때도 어떤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화살을 썼을 때는 B의 좌표에서 누구의 좌표를 뺀다. A의 좌표를 뺀다. 평행이동 스킬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고요. 이제는 뭐도 말할 수 있냐면 이렇게 위치 벡터를 통해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위치 벡터를 통해서도 바로바로 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모든 공간상에 떠있는 모든 벡터를 전부 다 무슨 위치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이렇게 공간상에 떠있는 수많은 벡터를 문제에서 나와 있는 위치 벡터를 가지고 전부 다 나타내도록 할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쉬운 1단계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벡터는 B에서 A를 뺀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걸 이용한 거야. 아시겠죠? 이제 계속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자. 위치 벡터. 공간상에 떠있는 모든 벡터는 위치 벡터의 합차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하다. 위치 벡터가 뭔지 배웠고요. 그리고 가장 쉬운 빼기를 이용하는 방법 한번 배웠습니다. 알겠죠?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위치 벡터를 가지고 진짜 장난을 많이 쳐볼 건데, 자, 여기 한번 칠판을 봐봐요. 기준점 O를 잡겠습니다. 기준점 O를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A를 찍어. 여기다가 B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화살 줄 거야.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됐죠? 자, 이 벡터의 이름은 O에서 출발해서 A로 가는 벡터래요. 근데 이 벡터한테 의미를 줄 거야. A의 위치를 나타내주세요. 이렇게 의미를 줄 거야. 그러면 이 벡터 이름이 갑자기 뭘로 바뀐다? 소문자 A 벡터. 이렇게 위치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O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벡터는 B의 위치를 표현해주는 B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벡터라고 해서 위치 벡터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름까지 같이 줘버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AB의 중간을 찍어보자. AB의 정확히 한가운데를 찍어보겠습니다. M이라고 할게요. 됐죠? 윙 이렇게. 됐죠? M이라는 포인트를요, AB의 정확히 한가운데다가 팍 찍은 거예요. 됐나요? 그런 다음에 신나게 뭘 만들 거야? 이렇게 OM 벡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OM 벡터.
됐나요? OM 벡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OM 벡터는요, 기준이, 오네. 근데 기준이 5든 뭐든 상관없잖아.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웠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벡터는 문제에 나와 있는 기준이 되는 위치 벡터를 가지고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배웠죠? 자,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봐. 그림 보세요. O에서 출발해서 M으로 가는 벡터는요, 꼬리에 꼬리를 또 물 거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보자. 알겠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보자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벡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이 벡터를 먼저 알아야겠죠. 되니?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벡터를 먼저 알아야 돼요.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벡터는 A에서 출발해서 B로 갔으니까 누구에서 누구를 빼서 그렇지. B라는 놈의 위치 벡터에서 A라는 놈의 위치 벡터를 빼주면 돼요. B라는 놈의 위치 벡터에서 A라는 놈의 위치 벡터를 빼면 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거죠. 여기서 그대로 A로 갔다가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얼마큼만 가야 돼? 자, 반만큼만 가야겠죠? 꼬리에 꼬리를 문다 간다. OM 벡터는 A 벡터 한번 타고 갔다가 플러스 B-A 벡터를 끝까지 다 가는 게 아니라 몇 대 몇? 자, 1대1이죠. 정확히 실수배를 통해서 반으로 줄여달라는 얘기니까 2분의 1의 B 벡터 마이너스 2분의 1의 A 벡터가 되겠죠. 요렇게. 괜찮나요? 지금 OM 벡터를 눈에 보이는 AB 벡터, 위치 벡터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랬더니만 계산이 가능해요. 여기 있는 A 벡터와 여기 있는 2분의 1 A 벡터를 진짜로 빼버리면 얼마야? 2분의 1 A 벡터 플러스 2분의 1 B 벡터가 되겠지? 근데 얘들아 2분의 1, 2분의 1 똑같으니까 얘를 2분의 1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겠네요. 이걸 잘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러면 되네. 우리 얘들아 이 중점 어떻게 구해? 중점 이렇게 구하잖아. 이놈의 X좌표와 이놈의 X좌표 두 놈을 더해서 반으로 쪼갠 게 이 중점의 X좌표다. 또 이놈의 Y좌표와 이놈의 Y좌표 두 놈을 더해서 반으로 쪼갠 게 이놈의 Y좌표다. 또 이놈의 Z좌표와 이놈의 Z좌표를 더해서 반으로 쪼갠 게 뭐다? M의 Z좌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맞죠? 점의 좌표를 구할 때도 똑같이 두 놈을 더해서 반으로 쪼갰죠? 우리가 좌표 구하듯이 두 놈을 더해서 반으로 쪼갰다고? 벡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치 벡터를 가지고 중점한테 화살을 쏜 위치 벡터는 중점을 진짜로 구하듯이 두 벡터를 더해서 여러분 반으로 뭐 해주면 돼? 쪼개주면 된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왜 그런 거야? 우리가 벡터라는 놈을 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좌표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벡터를 좌표화하는 걸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완벽히 이해를 했다면 지금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야. 자, 이 과정은 할 줄은 알아야 돼요. 할 줄은 알아야 되지만 맨날 이 OM 벡터를 구할 때마다 이딴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이걸 외우라고 강요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수학은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기본적인 공식은 알고 있어야 남들보다 빨리 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이과생들이 이건 다 외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외워주셔야지. 이 짓거리 안 하겠다는 거야, 맨날. 알겠나요? 마치 뭐 구하듯이 진짜로 중점을 구하듯이 두 벡터를 더해서 뭘로 쪼갠다? 반으로 팍 쪼개줍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중점한테 뭘 준 거야? 화살 준. 중점한테 화살 준 벡터를 위치 벡터로 표현하기 였습니다. 자, 또 가보자. 이번엔 중점을 배우고 났으니까 이거 그림을 또 한번 지우자. 깔끔하게 한번 더 해보자. 이번엔 내분점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내분점에 관련된 얘기. 잘 보세요. 여기에 A라는 점을 딱 찍고요. 여기에 O라는 기준점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라는 점을 찍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화살 주고 이렇게 화살 줘서 OA 벡터, OB 벡터를 만들 건데 의미를 부여해서 이놈의 이름을 A라는 점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위치 벡터, 이놈의 이름을 B라는 점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위치 벡터라고 해보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중점을 찍는 것이 아니고요. 선분 AB를 딱 연결해 놓고요. 몇 대 몇? 그렇지. 2대1로 한번 가보자. 2대1. 됐죠? 2대1로 한번 가볼게요. 물론 그 M 대 N으로 여러분들 일반화를 시켜서 설명을 하면 참 좋겠으나 어차피 사실 의미가 없어. M 대 N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알겠지? 그래서 현실적인 2대1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C라는 포인트를 딱 찍을 거예요. 이쪽 위에다 찍겠다. C라는 포인트를 딱 찍어요. 그런 다음에 또 화살 줄 거야. O에서 누구한테? 그렇지. C한테 화살 줄 거야. 괜찮나요? 얘도 똑같습니다. 아까 했던 방법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 노란색 벡터를 구하고 싶다고요. OC 벡터를 구하고 싶다고요. 이 OC 벡터는요, 누구랑 누구로 표현이 가능하다? 소문자 A 벡터와 소문자 B 벡터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가면 되겠죠. 괜찮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가면 되겠지. 꼬리에 꼬리를 바로 한번 물어볼까요? 일단 A 벡터 그대로 받아내야 돼.
됐죠? 플러스. 그 다음에 이번엔 누굴 받아내야 되냐면요. 여기서 1로 가는 벡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구하기 위해서 먼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벡터를 먼저 구해야겠죠?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벡터는 누구에서 누굴 빼면 돼? 그렇지. B의 위치 벡터에서 A의 위치 벡터를 빼면 되니까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를 써줘야죠. 그런데 이걸 다 받아내면 어디까지 와? 이걸 다 받아내면 어디까지 오겠니? 자, B 벡터가 돼버리겠죠? 어디까지만 와야 돼? 딱 여기까지만 와야겠네. 근데 이 비율이 몇 대 몇? 2대 1이었으니까 이 전체가 3이고 이 전체가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3대 2가 되겠지. 그래서 이 벡터를 줄여줘야겠죠. 끝까지 가지 말고. 알겠죠? 얼만큼 줄여줘야 돼? 3으로 나눈 다음에 2를 곱하는 실수배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돼? 3분의 1을 조심스럽게 곱해줍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깔끔한 계산 한번 해보자. 계산을 다 하고 났더니만 3분의 1A 벡터 그리고 플러스 3분의 2B 벡터가 되겠죠. 돼요? 이게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1 플러스 2. 네. 1 플러스 2. 그런 다음에 1에다가 누굴 준 거고? 자, A 벡터. 자, 반대로 쓸게요. 자, 반대로 쓰자. 2 플러스 1. 그런 다음에 2 플러스 1. 자, 2에다가 누구 준 거고? 그렇지. B 벡터 준 거고. 1에다가 누구 준 거야? 그렇죠. A 벡터 준 거죠, 이렇게. 됐나요? 자, 이게 마치 뭐랑 똑같아요? 우리가 좌표에서 내분점, 진짜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잖아. 그쵸? 2대 1로 내분하라고 했으니까 분수 찌끄고 2, 1, 2, 1 내분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플러스. 맞죠? 그리고 내분점을 구할 때는 무슨 곱? 크로스고. 그쵸? 크로스로 곱해야 되니까 2랑 가까운 A랑 곱하는 게 아니라 2랑 먼 B, 1이랑 먼 A랑 둘이 크로스로 곱하는 그 과정을 좌표 구하듯이 똑같이 그 과정을 어디다가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벡터한테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죠. 위치 벡터를 가지고 장난칠 때도 똑같이 뭘 이용하여? 좌표 구하듯이 똑같이 하라는 그런 얘기인가 봐. 이 짓거리 이제 안 할 거라니까? 근데 해보니까 이것도 쉽죠. 이것도 쉬운데 원리는 알고 있대. 굳이 내분점 구할 때마다 이 짓거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선생님이 우리 그 내분점, 외분점 그때 좌표 공간에서 공간좌표에서 여러분들 내분점, 외분점 설명할 때 이 방법 쓰라고 해서 말라고 했어. 이 방법도 안 쓴다니까. 무식하게 이 분수찍, 이거 언제 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기억이 나죠? 이 과정까지 아예 갈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면 돼? 2대1로 내분하고 싶다고요? 머릿속으로 재빨리 머리 생각해서. 그렇죠. 3분의 2라는 놈과 3분의 1이라는 놈을 빨리 생각하라고 했어. 그런 다음에 가까운 쪽 말고 먼 쪽이랑 크로스고. 크로스. 됐죠? 지금 나 위치 벡터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3분의 1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그렇죠. A라는 점에 위치 벡터한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3분의 2라는 놈을 먼 쪽, B라는 놈의 위치 벡터한테 딱 주는 거야. 그래서 뻥빵. 그래서 바로 나오죠. 3분의 1의 A 벡터 플러스 3분의 2의 B 벡터라고 바로 깔끔스럽게 뭘 정리할 수 있어? 위치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위치 벡터입니다. 아시겠죠? 사실 엄청 쉽네요. 그런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자꾸 이 계산에 익숙해져야 되냐? 이 계산에 왜 자꾸 익숙해져야 되냐면 문제에서 이런 걸 준단 말이야. A 벡터랑 2배의 B 벡터를 더하세요. 이렇게. 괜찮아요? 물론 만약에 A 벡터라는 놈과 B 벡터라는 놈이 좌표화가 가능하고 아니면 그림에서 너무 쉬워. 막 두 놈이 이루는 각이 막 90도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너무 그림이 쉽다면 그림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냥 풀면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가면 되겠죠. 맞아?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참 어렵고 좌표화시키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의 의미를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거의 의미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 식에 익숙해지잖아요? 그쵸? 3분의 1 A 벡터 플러스 3분의 2 B 벡터 이거에 자꾸 익숙해지면 이걸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있어. 얘를 뭘로 나누고 싶어서 미쳐버리겠네. 나는 3으로 나누고 싶어서 돌아버리겠더라. 얘를 3으로 탁 나눠버리는 거야. 3으로 나눠버리는 순간 갑자기 이 벡터한테 의미가 부여되죠? 어떤 의미가 부여돼?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크로스 2대 1로 내분한 점에다가 화살을 준 거다. 어디서? 그렇지. 문제에서 알려준 기준점에서 A와 B를 자 앞에 걸려있는 개수를 부르는 게 아니죠. 자 반대 개수를 불러줘야 돼. 크로스로. 알겠죠?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몇 대 몇? 그렇지. 2대 1로 내분한 내분점에다가 화살 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미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기준점에서. 알겠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뭘로 나눴으니까 3으로 나눴다고요? 3분의 1이라는 실수배를 한 거랑 똑같은 개념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깔끔한 뒤처리 몇 배 해주면 돼요? 3배 해주면 되겠죠? 그럼 실제로 식변형을 했지만 원래 문제에서 의미 해석하라는 그거랑은 똑같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돼? 방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요 노란색 화살표를 몇 배 늘려주면 됩니까? 그렇죠. 3배 쭉쭉쭉 늘려서 올라가면 되겠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뭘 생각할 수가 있다?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다. 당연히 출제자는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문제를 출제하지만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쓴 요 노란색 모양처럼 밑에 분모가 없도록 그 앞에 개수가 이렇게 정수면 깔끔하잖아요, 문제 내기가. 알겠지? 이렇게 개수가 정수 개수가 되도록 이렇게 출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의미 해석을 하고 싶다면 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이 계산에 익숙해지라고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딱 보자마자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계산도 빠르고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내분점을 나타내주는 위치 벡터 되겠네요. 선생님, 외분점도 해주세요. 사실 외분점은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외분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외분점 구하는 방법을 내분점을 이용해서 보여줬잖아. 그럼 똑같아요. 위치 벡터 할 때도 똑같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잘 그릴 수 있으면 외분점도 내분점이랑 똑같이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이제 하나만 더 하면 기본적인 것들은 끝나겠네. 하나만 더 해보자. 이번엔 벡터를 3개 가지고 놀아볼게요. 벡터 3개 가지고 노는 건 되게 다양한데 보통 삼각형에서 벡터 3개를 가지고 장난칩니다. 됐나요? 삼각형에서 보통 벡터 3개를 가지고 장난칠 거야. 여기에 A라는 점을 찍고요. 여기에 B라는 점을 찍고요. 여기에 C라는 점을 찍어보자. 됐죠? 아니, 그런 다음에 기준점 5도 찍을게요. 여기다가 찍었다. 됐나요? 그림이 조금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처음이니까 한 번만 해볼게요. 이렇게 위치 벡터 하나 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위치 벡터 하나 뿌릴 거고요. 그리고 요렇게 위치 벡터 하나 뿌리겠습니다. 이 벡터의 이름은 C의 위치를 나타내준다고 해서 소문자 C 벡터고요. 이 벡터의 이름은 B의 위치를 나타내준다고 해서 소문자 B 벡터고요. 이 벡터는 A의 위치를 나타내준다고 해서 소문자 A 벡터다. 이렇게 벡터한테 의미를 부여하면서 위치 벡터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데 세 벡터를 가지고 장난칠 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삼각형이라는 건 뭐가 있겠니? 자,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겠죠? 여기에 무게중심치를 딱 찍겠습니다. 됐죠? 무게중심 찍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O라는 기준점에서 누구한테? 요 G라는 놈한테 이렇게 화살을 뿌릴 거야. 됐죠? 그 OG 벡터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나타내주는 OG 벡터는 이렇게. 됐죠? 이 OG 벡터는 누구를 가지고 놀 수 있다. A, B, C라는 위치 벡터를 가지고 놀 수 있다. 그런데 증명하는 건 생략하고요. 바로 결과만 중시해서 결과를 외워버리자. 알겠지?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듯이 똑같이 벡터한테 그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고 했어요. 위치 벡터는. 알겠나요?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이 뭐야? X좌표끼리 다 더해서 뭘로 나누고? 그렇지. 3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다 더해서 다 뭘로 나눠요? 3으로 나누고. Z좌표끼리 다 더해서 뭘로 나누면 돼?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 방법을 그대로 위치 벡터에 적용을 시키면 얘는 A 벡터와 B 벡터와 C 벡터 3개를 더해서 뭘로 나눈다? 그렇지. 이렇게 3으로 나눠주면 된대요. 진짜로 무게중심 구하듯이 똑같이 뭐 한다? 무게중심을 나타내주는 위치 벡터 역시 ABC라는 위치 벡터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대요. 여기까지가 점 3개를 가지고 점 3개, 위치 벡터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대. 그런데 이렇게 벡터 3개를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는 얘 말고 하나가 더 있죠. 물론 무게중심 이거 엄청 중요해, 얘들아. 알겠지? 모르면 죽는 거야. 자,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건 이제 설명할 건 뭐냐면 수능에는 이제 거의 나오지 않아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오진 않지만 학교 내신은 단골 손님이지. 학교 내신에서는 벡터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 이거 진짜 안 되면 진짜 학교 약 먹은 거죠, 진짜. 그쵸? 한번 볼게요. 잘 봐. 문제가 이래요.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죠? 자, 만들어 봅시다. 예, 좋아. 예. OPA 벡터 플러스 3 PB 벡터 플러스 2 PC 벡터는 0 벡터. 자, 이렇게 준 거예요. 됐죠? 공간상에. 공간상이라고 해도 되고 평면상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무튼 점 3개가 있대요.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이 있다. 이렇게. 좀 그림 크게 그리자. 설명할 게 좀 빡세니까. A라는 점, B라는 점, 여기 C라는 점. C라는 점 딱 찍었어.
됐죠? 이렇게 그 공간상에 점 3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뭘 만들 거야? 삼각형을 만들어 보자. 문제에서 삼각형 ABC 내부에 점P를 찍겠대요. 여기 점P가 있네요, 이렇게. 그쵸? 삼각형 내부에 점P를 찍어서 요 벡터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P의 위치를 찍으세요. 오케이?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줄게요. 알겠죠? 일단은 요런 문제를 만나잖아. 요런 식을 만나잖아. 그러면 기준이 되는 O를 찍어요. 근데 O가 꼭 여기 있나요? 아니, 꼭 여기 있을 필요는 없어. 그냥 내가 기준이야. 여러분들이 잡고 싶은 대로 기준을 잡으면 된다니까. O를 여기다 잡아도 되고요. O를 여기다 잡아도 돼요. O를. 아니, 그 O 이런 데다 잡지 말자. 헷갈리니까. 알겠지? 이미 A, B, C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O를 잡아버리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O를 어디다 잡는 거야? 그냥 삼각형 밖에다가 저 멀리 잡는 거야. 알겠죠? 그런 다음에 O라는 점에서 A, B, C한테 화살을 쫙 뿌려주면 되겠죠? 그래 놓고 나서 의미를 주는 거야, 스스로가.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위치 벡터다. 이렇게 의미를 줄 거예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름을 소문자 A 벡터, 소문자 B 벡터, 소문자 C 벡터 이렇게 이름 주면 되잖아. 그치? 아니, 그런데 여기다가 화살표를 다 그려버리잖아? 그럼 이 안에서 그림이 되게 더러울 거거든? 그런데 얘네 화살표 때문에 뭐야? 더 더럽겠지? 그래서 이건 어디로 하자? 머릿속으로 하자. 머릿속으로 O라는 기준점에서 A, B, C한테 뭘 뿌렸다? 화살을 뿌린 거야. 그쵸? 지금 화살이 뿌려져 있다고 지금 보여야 돼요, 얘들아.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삼각형 내부에 점P가 있다고 했잖아? 그럼 점P 찍을 거야? 점P의 위치를 좀 정확히 찍었으면 좋겠죠. 이걸 보고 점P의 위치를 정확히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나요? 그 점P의 위치를 정확히 찍기 전에 그냥 점P의 위치를 찍었다면 내가 O라는 기준점에서 점P한테 화살을 준 것도 머릿속으로 이미 그려놓자고. 화살 줄 거야. 화살 줄 거야. 그 소문자 P 벡터야. 점P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소문자 P 벡터야. 자, 머릿속으로 세팅 끝났죠? 진짜로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그림은 너무 그림이 복잡하니까 마음속으로만 뿌리자. A한테도 A 벡터, B 벡터, C 벡터 그리고 P 벡터까지 다 뿌려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이 대문자식을 전부 다 뭘로 바꿔라? 소문자로 싹 바꾸세요. 위치 벡터로 전부 다 바꿀 거야. 알겠나요? 자, 가볼까요? 5배에 P에서 출발해서 A로 가는 벡터를 위치 벡터로 바꾸면 반대로 하면 되겠죠. A에서 P를 뺀다. 자, 간다. 5배에 A 벡터에서 누굴 뺀다야? P 벡터를 뺀다야. 이렇게 위치 벡터로 다 바꾸는 거야. 머릿속으로 세팅 다 해놓고 위치 벡터로 싹 바꾸면 3배에 P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벡터라고요? 누구에서 누굴 빼면 돼? 그렇지. B 벡터에서 누굴 빼면 돼요? P 벡터를 빼면 돼요. 됐나요? 플러스. 됐죠? 플러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얘 같은 경우에는 2배에 C 벡터에서 누굴 빼면 되니? P 벡터를 빼면 되겠죠. 스피드가 붙고 완전히 탄력이 붙겠네. 그치?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0벡터라고 부른다. 괜찮나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O라는 기준점 안녕. 잘 가.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이쁘게 정리해보자. 난 지금 누구의 위치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P의 위치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P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넘겨서 정리할 거야. 알겠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쪽에 P가 있으니까 P를 저쪽으로 넘겼다고 생각하면 5P, 3P, 2P니까 얼마야? 그렇지. 10P가 반대쪽으로 넘어간 상태고요. 나머지들은 다 그 자리에 있겠죠? 5A 벡터, 3B 벡터, 2C 벡터. 그렇지. 자, 이렇게 되겠네. P의 위치를 정확히 말하고 싶어서 양변을 뭘로 나누는 거야? 그렇죠. 10으로 나눠줍니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랬더니만 점 P의 위치 벡터가 A의 위치 벡터와 B의 위치 벡터와 C의 위치 벡터로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하네요. 자, 이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위에는 개수들의 합 얼마야? 5 더하기 3 더하기 2, 5 더하기 3 더하기 2 얼마야? 10이지? 자, 분모에 뭐 있어? 10이 있어. 괜찮아요? 이걸 일단 확인해 줘야 돼. 문제를 너무 더럽게 내가지고 여기 위에 걸 다 더했는데 20이야. 위에 걸 다 더했는데 20이야. 근데 여기는 10밖에 없나 봐. 그러면 얘 20으로 만들어 놓고 전체 다시 몇 배 하면 돼? 자, 2배 해서 요놈의 의미를 해석한 다음에 2배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건 응용 문제인데 거의 안 나와요. 그렇게 내다가는 좀 약간 계산이 들어올 수도 있고 굉장히 문제 내는 사람이 조금 약간 껄끄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기준점 5를 정확히 찍어야 되거나 알겠죠? 기준점 5라는 또 다른 점을 완전히 정확히 딱 픽스를 시켜줘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위치 벡터의 의미가 없지 않아. 그쵸? 위치 벡터로서의 약간 좀 그렇잖아. 그쵸? 그래서 무조건 위에 거랑 아래 걸 맞춰주게 돼 있다,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맞춰준 걸 확인하고요. 이제 가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일단 우리 3개짜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3개짜리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천천히 2개씩 해보자고. 2개씩 하려고 했더니만 OA 벡터와 3B 벡터, A 벡터와 B 벡터를 먼저 해볼까요? 자, 이거 둘을 잘 봐. OA 벡터와 3B 벡터를 보면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어야 돼? 지금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의미 해석만이 살 길이다. 의미 해석만이 살 길이다. 뭘로 나누고 싶어서 미쳐버리겠니? 나는 8로 나누고 싶어서 돌아버리겠어요. 됐죠? 내 마음대로 뭘 나눴다? 8로 나눴으니까 다시 여기다가 뭐 하면 돼? 8을 곱하면 돼. 이렇게. 됐죠?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니? 2C 벡터가 있겠네. 그 밑에 뭐 있어? 그렇죠. 10이 있네. 됐나요? 지금부터 천천히 할 거니까 잘 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요 노란색 동그라미. 갑자기 8로 나누고 8을 곱한 이유는 알죠? 왜? OA 벡터와 3B 벡터가 보이니까 8로 나눠준 거라고. 여기서 의미를 해석하고 싶어서야. 어떻게 하면 돼요? 오! A와 B를 내분했구나. 괜찮죠? A와 B를 내분했구나. A와 B를 몇 대 몇? 그렇지. 눈에 보이는 5대 3이 아니라 크로스로 계산해야 된다니까. A와 B를 3대 5로 내분한 점에 화살 준 거구나. 오케이? A와 B를 몇 대 몇? 3대 5. A와 B를 3대 5. 3대 5로 내분한 이 내분점. 오케이? 이 내분점을 그냥 M이라고 해볼까요? 이 내분점에다가 아까 기준이 되는 O가 여기 있었다면 이렇게 화살 준 거구나. 물론 이걸 지금 이것도 머릿속으로 그리면 참 좋겠다. 얘들 알겠죠? OM 벡터도 머릿속으로 참 그리면 참 좋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게 바로 OM 벡터예요. OM 벡터. 자, 소문자 M 벡터. 대문자 M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벡터라고 해서 소문자 M 벡터라고 해보자고.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M 벡터와 다시 이제 뭐 벡터 남았어? 자, C 벡터 남았죠? M 벡터와 이제 C 벡터가 남은 거야. 이 둘을 가지고 뭐 해보겠대요? 자, 장난치겠대요. 또다시. 근데 여기 8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밑에 10이 있네? 끝났네. M과 C를 이번에 몇 대 몇? 그렇죠. 8대 2가 아니라 크로스. 2대 8로 내분한 거지. 그럼 M 대 C? M 대 C. M 대 C를 몇 대 몇? 2대 8. 얘를 2대 8로 내분한. 이 내분점에다가 뭘 준 거야? 그렇지. 최종적으로 O에서 화살을 팍 준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만들어진 파란색 벡터가 뭐다? 그렇죠. P 벡터. 이렇게 만들어진 파란색 벡터가 몇 벡터? 자, P 벡터. 근데 아까 P 벡터라는 요 소문자 P 벡터를 어떻게 했다고? 기준점 O에서부터 뭘 준 거야? 점 P한테 화살 준 거라고 했지. 그래서 점 P의 위치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약간. 이렇게 점 P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A, B를 먼저 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면 그럼 똑같은 원리에서 누구를 먼저 했을 때 누구를 그 다음에 하면 자, B, C를 가지고 또 장난치면 또 5로 나누고 또 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나오겠니? 그렇죠. 먼저 뭘 먼저 찍었을 거야? 여기 먼저 찍었을 거고.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것도 다 나올 거야. 요런 정보들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구할 수가 있대요. 알겠죠? 뭘 이용하면? 이렇게 내분점의 의미 해석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삼각형 내부에 점피를 찍는 방법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이었다면요. 이게 서술형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 이것이 객관식이었다면 보통 객관식으로 더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거야. 얘가 만약에 객관식이었다면 지금 이 짓거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 짓거리를 할 필요가 없이 바로 결과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바로 다 쓰겠습니다. 결과를 바로 다 쓴다고? 결과를 다 쓰겠습니다. 바로 써버리게. 이 식만 보고 여러분들 바로 결과를 다 쓸 수가 있어요. 다시 그리자. 여기 A라는 포인트, 여기 B라는 포인트, 그렇지, 여기 C라는 포인트 딱 찍어놓고요. 이걸 보고 바로 다 쓸 거예요. 잘 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여기다가 다 쓰고 싶으면 지렛대의 원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면 돼요. 지렛대의 원리.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누가 이렇게 시소놀이를 할 건데요. 여기에 그 무게가 2 나가는 애가 있고요. 여기에 무게가 5 나가는 애가 있대요. 됐죠? 둘이 시소놀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시소의 정 가운데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빠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얘 밑으로 내려갔죠. 그쵸? 얘 하늘로 날아갔죠. 그런데 안 내려와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이건 가만히 좀 밑으로 딱 꺼졌고 딱 올라갈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시소놀이가 되겠니? 안 되겠지?
그럴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을 잘 떠올려 보라니까. 친구랑 항상 몸무게가 똑같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 친구랑 시소놀이 할 때 좀 내가 좀 덩치가 크고 말이야. 젠장 빌어먹을 조금 살이 쪘다. 그러면은 맨디가 재밌지만 어디로 와요? 앞으로 오죠. 시소 앞으로 막 슬금슬금 기어올 거 아니야. 맞죠? 그래 놓고 나서 평행이 맞춰진 상태에서 시소놀이를 진행하겠죠. 이 오라는 놈이 좀 많이 뚱뚱하네. 그래가지고 얘가 시소 가까이로 와요. 요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죠, 여러분? 그럼 시소의 중앙이 여기 있어주면 얘네들이 평행을 이룰 거 아니야? 그때부터 신났다고 얘네들이 뭐야? 시소놀이를 시작하겠죠. 얘만 재밌죠. 얘만 재밌고 얘는 이러고 있겠죠. 괜찮아요? 얘네들이 아무튼 시소놀이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얘는 씹노잼이겠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제대로 시소놀이를 하고 싶다면 얘가 시소의 정중앙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얘네들이 평행을 이루겠죠.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렛대 원리가 뭐냐면 얘네들의 무게, 질량의 비가 2대 5라면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이 거리의 비는 반대로 몇 대 몇? 그렇죠. 5대 2예요. 괜찮나요? 이게 지렛대의 원리거든? 선생님 여기서 지렛대의 원리를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그냥 씁니다. 알겠죠? 지렛대의 원리를 설명했다면 이걸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점피를 찍는 방법을 설명할 거야. 그럼 그냥 객관식에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간다. 일단 어디까지는 똑같냐면 여기까지 위치 벡터로 바꾸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됐죠? 그래 놓고 나서 위에 5 더하기 3 더하기 2가 분모에 있는 10이랑 똑같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일단 확인을 해줘야죠. 됐죠? 그런 다음에 A라는 벡터 앞에 걸려있는 개수 요 5라는 놈을 요 A라는 점의 질량이라고 해버려. 그냥 5 질량 다 쓸 거야. 알겠죠? 그런 다음에 B 벡터 앞에 걸려있는 요 3은 B라는 점의 질량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준다고. 3 마찬가지로 C라는 점 앞에는 2 됐죠? 이 세 명이 시소놀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명이 동시에 시소놀이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각각 하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5라는 질량을 가진 놈과 3이라는 질량을 가진 놈이 시소놀이를 하면 시소의 중간은 어디 있어야 돼? 이게 3이고 이게 5니까 얘가 멀리 떨어지고 얘가 가까워야겠죠? 그래서 얘가 이번에 몇 대 몇이야? 3대 5예요. 여기다가 누굴 박을 거야? 그렇지. 시소의 중앙을 박을 거야. 근데 또 잘 봐. 선생님이 만든 이 시소 얼마나 허술하겠니? 그쵸? 얘네들이 격하게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이거 막 비틀리겠죠? 막. 시소의 중심인데 이러면서 쓰러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 두 무게를 동시에 카바쳐줄 수 있는 더 무거운 놈, 얘네 둘보다 훨씬 무거워서 얘네들이 아무리 양옆으로 요동을 쳐도 이 시소가 그대로 튼튼하게 유지가 되도록 여기다가 누구를 딱 올려놓으면, 그렇죠, 질량 7만 올려놔도 충분하겠지. 질량 7만 딱 올려놔도 뭐야, 얘네들이 꿈쩍도 못하겠죠. 둘이 합쳐봤자 어차피 7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그래서 요 점한테 질량을 하나 더 추가시켜요. 얼마? 이건 7이지, 맞지? 이건 7이지만 여기는 5와 3을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질량 8을 여기다가 주는 거야. 딱 질량 8 딱. 나의 시소의 중심, 그놈한테 질량 8을 딱 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하면 되죠. 얘네 둘이 이번에 무슨 놀이 하면 돼? 그렇죠. 시소놀이 하면 끝나네요. 얘네 둘이 시소놀이 하면 끝나요. 요 8이라는 질량을 가진 놈과 2라는 질량을 가진 놈 둘이서 시소놀이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그럼 두 놈의 무게를 동시에 카바쳐줄 수 있는 누가? 10이라는 무게는 필요 없고 이제 그냥 시소의 중심이 어디 있어주면 돼? 여기 있어주면 되겠네요. 됐죠? 이게 몇 대 몇? 바로 나옵니다. 2대 8. 이게 바로 지렛대의 원리야. 여기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면 끝나. 그렇죠. 점피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A, B 먼저 하지 말고 다른 걸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잖아. 만약에 이 지렛대의 원리를 쓰지 않는다면 또 똑같아요. 이거 5로 나누고, 아까 기억나죠? 그걸 썼어야 되지만 이젠 지렛대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바로 조지겠습니다. 가자. 3이고 이게 2니까 몇 대 몇? 2대 3이겠네. 2대 3.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딱 연결이 되겠죠. 맞아요? 여기에 누가 있는 거야? 3과 2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움직이지 않으려면 5라는 무게를 여기다가 주면 되겠죠? 이제 5와 5가 둘이 시소놀이를 진행하니까 이게 몇 대 몇이야? 그렇죠. 이게 1대 1이네요. 이렇게. 이번에 얘네들의 길이는 똑같네요. 그럼 같은 원리에서 여기도 이렇게 쫙 연결해주면 이게 5와 2를 가지고 노니까, 그렇지, 그럴싸하죠. 난 컴퓨터가 아니었지만 굉장히 그럴싸하게 그림을 잘 그렸네. 2대 5를 가지고 시소놀이를 할 것이고, 여기에는 질량 얼마를 주면 된다?
5와 2를 가지고 놀았으니까 7이라는 질량을 퐁 이렇게 주면 되고. 됐죠? 다시 이게 7과 3이 마지막으로 시소놀이를 하니까 몇 대 몇? 7대 3이다. 이러면 끝나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질량, 점들의 질량을 준 다음에 시소놀이를 해서 지렛대의 원리로 조져버리면 바로 점피의 위치를 찍을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계산들도 아까 선생님이 위치 벡터로 해석하는 것보다 더 빠르대요. 알겠죠? 물론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했던 그 위치 벡터로 여러분들이 설명만 정확히 할 수 있다면 사실 지렛대의 원리도 필요 없지. 그치? 그런데 좀 더 빨리 풀고 싶다. 뒤에서 좀 시간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이 지렛대의 원리를 꼭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지금 간단한 위치 벡터들을 가지고, 간단한 건 아니죠. 위치 벡터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을 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의 이론만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집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 해보자. 이제 이론이야.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지식들을 바탕으로 한번 일반화를 한 번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 시킬 거예요. 잘 봤어. 자, 일반화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A라는 포인트를 찍고요. 여기에 B라는 포인트를 찍고요. 여기에 기준이 되는 O라는 포인트를 찍어요. 그리고 화살 줍니다. 화살 줄 거야. 이 벡터의 이름은 O에서 출발해서 A로 가는 벡터인데 의미를 부여해서 위치 벡터 A다 이렇게 줄 거고요. O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벡터 역시 의미를 부여해서 B 벡터 이렇게 줄 거예요. 됐나요?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내가 무슨 짓거리 할 거냐면 이런 짓거리를 할 거예요. P 벡터는 뭐냐면 점 P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위치 벡터. 알겠죠? 이 P 벡터를 지금부터 A 벡터와 B 벡터를 가지고 장난칠 거예요. 자, 두 놈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었죠. 아까 뭐 중점 구하는 것도 있었고, 내분점 구하는 것도 있었고, 외분점 구하는 것도 있었고, 뭐 별짓 다 있잖아. 맞죠? 그런데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뭘 주고, M을 주고, 여기다가 뭘 줄 거예요? N을 줘서 두 놈을 더할 거예요. 이렇게. 괜찮나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가지고 장난치겠다는 얘기가 앞에다가 실수배하고 앞에다가 실수배해서 두 놈을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점 P의 위치 벡터를 A와 B를 가지고 장난쳐서 만들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이제 일반화 시킨다고. 이제 M이랑 N이라고 쓸 거야.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M과 N이 둘 다 음수인 건 다루지 않아. 둘 다 음수인 건 다루지 않고 M과 N이 둘 다 플러스일 때, 그리고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일 때만 다룹니다. 자, 둘 다 마이너스일 때는 필요가 없고요. 둘 다 마이너스일 때는 어차피 마이너스로 다 끄집어낸 다음에 풀풀로 먼저 계산을 해놓고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방향만 싹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뒤집으면 되니까 마마는 하지 않고요. 풀풀만 의미 해석합니다. 풀풀 또는 풀마만 의미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잘 봐. 이제 이 평면상에 점 P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만약 M과 N을 더했는데 1이래. 오케이? M과 N을 더해서 1인데 M도 무슨 수고? 그렇지, 양수고. N도 무슨 수다? 양수다. 이게 가장 노멀한 방법. 1번. 둘 다 양수인데 두 놈을 더해서 얼마래요? 자, 1이래요. 괜찮아요? 자, 두 놈을 더해서 1이라고 뭐 이런 거잖아. 이게 3분의 1이면 이건 3분의 2란 얘기지. 둘 더해서 1이라니까. 맞아? 아니,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3분의 1이면 이건 3분의 2겠죠. 아니면 뭐 2분의 1이면 2분의 1이겠지. 그게 마치 뭐랑 똑같니? 이거랑 똑같지 않아요? 여기가 뭐고 뭐 3분의 1이고 여기가 3분의 2면 A, B를 내분한 거잖아. 맞죠? 아니 뭐 100분의 1이고 100분의 99여도 내분한 거잖아. 두 놈을 더해서 1이면 이거 내분한 거라니까. M과 N이 둘 다 양수라면. 그래서 여기 보입니까? 이런데 뭐가 있다는 거야? 점 P가 있다는 거야. 이게 1번이야. 점 P는 딱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없고요. 선분 AB를 막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점 P의 자취야. 이걸 만족시키는 점 P는 바로 선분 AB 위에 있다야. 아시겠죠? 이해될 거야.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는 똑같아. M이랑 N을 더했더니만 여전히 1이래요. 그런데 M과 N을 곱했더니만 음수래요. 이게 두 번째. 이게 M과 N을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는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는 플러스라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번엔 두 놈을 더해서 1인데 두 놈을 더해서 1은 1인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래요. 이건 뭔 뜻이냐면 두 놈을 더해서 1인 순간 바로 이 선분 AB의 연장 직선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디에 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요렇게
AB의 외분, 바깥쪽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점이 P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이게 2번이야, 2번. 그렇지. 둘이 더해서 1인데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이건 외분을 뜻해요. 알겠죠?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잘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바로 외분을 뜻한다.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A, B를 가지고 장난칠 건데 두 놈을 더해서 1은 1인데 두 놈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점 P는 어디에 있다야? A, B의 연장선상에 있는 직선에 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잘 봐요.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이거의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거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럼 간단해, 여러분. 자, 이쪽에 있으려면 A쪽으로는 뭐가 되면 돼? 다시 플러스가 되면 돼. 이쪽에 있으려면 B쪽으로는 뭐가 되면 돼? 즉 반대로 가야 돼. 그래야 이쪽에 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A는 플러스고 B는 뭐야? 자,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자, 이쪽에 있으려면 이번에 B가 플러스고 A가 방향을 뒤집어서 반대쪽으로 쏴줘야 얘네들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그 원리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고 누가 마이너스고 누가 플러스일 때 정확히 A의 저쪽 반직선인지 B의 이쪽 반직선인지도 여러분 정확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2번. 점 P가 어디에 있다? 선분 AB의 바깥쪽에 있다. 괜찮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해볼까요? 3번. 자, 3번 이게 제일 중요하죠. 3번 핵심이에요. 이번엔 M과 N을 더했더니만 이게 1보다 작대요. 그러면서 M과 N 두 놈은 양수다. 두 놈을 곱해서 음수라는 건 딱 요거 하나만 다를 거고 나머지는 다 양수만 다를 거야. 알겠지? 자, 요거. 두 놈을 더했더니 이번엔 1보다 작대요. 두 놈을 더해서 1보다 작은 요 3번은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 삼각형 내부에 뭐가 있다야? 점 P가 있다. 이게 바로 3번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1보다 작을 때가 삼각형 내부일 것이다. 자, 1일 때가 뭐라고요? 삼각형의 여기 AB라는 성분일 것이다. 오케이? 1보다 작을 때는 삼각형의 안쪽 내부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의 응용력만 있다면 응용 한번 해볼까요? 4번. M 더하기 N이 뭐보다 크면? 그렇지. 1보다 크고 그리고 M과 N 둘 다 무슨 수라면? 양수라면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그대로 연장시키고 이거 그대로 연장시켜서 삼각형의 외부 쪽을 만들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영역에 점 P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4번이에요. 알겠나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3번이라는 거 여러분 알겠죠? 이건 무한 확장 공간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물론 이거보다 크고 뭐보다 작으면서 딱 자를 수가 있겠지. 내 말이 됐죠? 그런데 보통 대부분 삼각형의 이론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3번 M 플러스 N이 1보다 작을 때의 상황이 삼각형 안쪽이다. 와! 둘이 더해서 1일 때가 요거 경계라는 거 요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일반화를 시켜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일반화예요. 그럼 선생님이 방금 요 3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잖아요. 이 3번에 관련된 두 가지 예를 들려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할 거야. 잘 왔어 여러분. 다 했어. 지금 벡터의 개념 끝을 여러분 보고 계시네요. 진짜 졸라 자세하게 하는 것 같아. 진짜 끝판왕. 자, 이것만 하고 나면 위치 벡터의 해석도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자, 한번 해보자. 자, 선생님이 문제 두 개를 하나 여러분께 딱 던져줄 건데 그 문제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헷갈리면서 달라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똑같이 한번 풀어보자. OP라는 벡터가 OA라는 벡터와 OB라는 벡터를 가지고 장난을 칠 거야. 그런데 요 앞에다가 M 줄 거고요. 여기다가 N을 줄 거야. 둘이 더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OP라는 벡터가 OA 벡터와 OB 벡터를 더할 건데 두 놈에다가 실수배를 해서 더할 거야. 우리끼리 얘를 뭐라고 부를 거니? 장난칠 거야. 이렇게. 돼요? 그래 놓고 그림을 하나 줄 거예요. 여기다가 O, 여기다가 A. 요렇게. 여기다가 B. 이렇게 줄 거예요. OA 벡터와 OB 벡터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딱 알 수 있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냥 문제를 만드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뒤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M과 N이 둘 다 양수고요. 오케이? M 더하기 N이 1보다 뭐 하래? 작다 이거야. 괜찮나요? 만약에 이게 1보다 작았다면 여러분들 뭐 하면 돼? 쉽네. M과 N이 둘 다 양수인데 두 놈을 더해서 1일 때가 언제야? 그렇지. 선분 AB 위에 점 P가 있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그런데 그놈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어디에 점피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점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점피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말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아니, 그런데 문제가 이게 아니야. 이건 방금 내가 설명한 거고. 문제가 이게 아니고요. 문제가 이게 아니야. 문제가 이게 아니고 이거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2예요, 2. 알겠나요? 이게 2인 순간 여러분들 멘탈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2예요. 알겠죠? 자, 이거 2입니다. m 더하기 n이 이번엔 2보다 작아요. 됐죠? 그런데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두 벡터를 가지고 장난칠 건데 앞에 걸려있는 m과 n을 뭐해서? 더해서 기준이 1이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2라고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뭘로 쪼개요? 그렇지. 반으로 쪼개서 얘를 억지로 뭘로 만들어? 1로 만들어야 돼. 그냥 얘가 1이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의 화트 공식, 해샤발이, 두사발이 갈기면 2분의 m 플러스 2분의 n. 그놈은 1보다 작다. 이제 우리는 뭘 가지고 놀아야 되니? m과 n을 가지고 놀면 안 돼. 누구랑 누굴 가지고 놀아야 돼? 2분의 n과 2분의 n을 가지고 놀아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다시 씁니다. m 안 돼. 우리는 2분의 m이 필요해. 내 마음대로 m을 2로 나눴으니까 깔끔하게 뭘 곱해줘야? 2를 곱해줘야 원래 문제랑 똑같겠죠. 플러스 같은 원리로 n을 뭘로 나눠주고 2로 나눠주고 내 마음대로 2로 나눴으니까 2를 곱해서 이렇게 오비 벡터까지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났더니만 얘와 얘 두 놈을 더한 게 1보다 작고 당연히 m과 n이 양수였으니까 반으로 쪼갠 것도 양수겠죠? 그때 이렇게 요 앞에 장난치고 있는 개수들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 개수들의 합이 얼마? 그렇죠. 1보다 작다잖아. 그러면 누굴 가지고? 이제 5a와 5b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2배의 5a와 2배의 5b를 가지고 놀면 되겠죠? 그림을 좀 크게 그렸네. 미안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 미안해요. 그림을 조금만 밑에다가 작게 그려보자. 이렇게.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o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화살 줬고 화살 줬다. 됐죠? 이렇게 OA 벡터와 OB 벡터를 문제에서 딱 그려줬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뭐랑 뭘 가지고 놀아야 돼? 2배의 OA 벡터와 2배의 OB 벡터를 가지고 장난쳐야 되니까 젠장 빌어먹을 이걸 한 번 더 늘려. 이것도 똑같이 한 번 늘려요. 됐나요? 이 길이 똑같고 그렇죠? 이 길이 똑같겠죠. 이걸 2배로 펌핑 시킨 거예요. 됐나요? 그래 놓고 무슨 삼각형을 만들면 돼?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되겠네요. 왜?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연결한 요 라인이 는 얼마일 때야? 자, 이럴 때죠. 그럼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어디? 요렇게 만든 요 삼각형 내부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점피가 팔딱팔딱 뛰어놀고 있다는 얘기죠. 괜찮나요? 이게 뭐다? 두 놈을 더해서 2보다 작을 때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 기억하죠? 자, 기억해야 돼. 자, 이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 거의 비슷한 문제. 얘랑 거의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애들이 이걸 엄청나게 헷갈려 하더라. 바로 얘예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그래 놓고 m이라는 놈이 0보다는 크고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잖아. 근데 이렇게 준 거야. m이라는 놈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 그리고 n이라는 놈도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애들이 이걸 보고 당황을 한다? 선생님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m 더하기 n을 더하면 2보다 작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등식 딱 만난 거야. 부등식 만났으니까 두 놈을 더해버린 것이 이거. 괜찮아? 이거 둘 더하면 이거 맞죠? 그쵸? 이거 둘 더하면 얘 맞죠? 똑같은데? 그럼 이거네? 그러면 틀린다고. 정확히 말할까요? 얘는 얘랑 똑같은 의미는 아니야. 얘는 얘랑 똑같은 의미가 아니야. 얘는 m이 0과 1 사이만 되죠. 근데 얘는 이것도 된다? m이 1.5 돼요, 이거. m이 1.5고 n이 뭐면 돼? 0.4 하면 되겠지. 그럼 1.9겠지. 그럼 얘는 아니잖아. m이 1.5를 넘어가잖아. 그래서 얘랑은 의미가 달라요. 얘를 보고 갑자기 얘로 바꾸면 안 된다고. 문제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 m 더하기 n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그런 문제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m 더하기 n의 범위를 여러분께 구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조건이라니까. 이걸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하래요? 얘가 OA 벡터와 OB 벡터를 가지고 장난쳤을 때 P의 자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갑자기 합쳐버리면 안 돼. m 더하기 n을 더하라는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왜 더하는 거야?
아까 방금 전에 했던 문제는 m 더하기 n이 2보다 작다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것만 이용하는 거고, 이번에 얘는 m이 그냥 0과 1 사이에 있으면 되고 n도 0과 1 사이에 있으면 된대요. 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푸냐. 여기에 아까 OA 벡터와 자, OB 벡터가 있습니다. OA 벡터와 OB 벡터가 이렇게 있다. 됐나요? 그럼 뭐 이런 얘기야. 극단적으로 여러분 m이 1일 때 생각해봐. 됐죠? 극단적으로. 그 다음에 n이 1일 때 생각해봐요. 극단적으로. 1은 안 되지만 1일 때를 생각해보자요. 그러면 무슨 사변형법에 의해서? 평행 사변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뭐가 만들어져? 화살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P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거보다 뭐 해야 돼? 무조건 작아야 되거든? 만약에 얘가 여기 있다면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짧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랑 얘를 가지고 뭘 만들어서? 평행 사변형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화살 쏠 수 있다는 얘기고. 맞아? 그러니까 이걸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또 얘네들 가지고 평행 사변형 만들어서 이렇게 화살을 쏘겠다는 얘기잖아. 맞아? 수많은 m과 n을 가지고 장난을 다 쳐버리면 이 평행 사변형이 채워지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평행 사변형에 점P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얘네들이 각각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 평행 사변형을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두 놈을 같이 줬다면 m 더하기 n이 2보다 작다. 자, 이거였다면 맞나요? 반으로 쪼개서 1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삼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아까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 아니라 뭐였다? 늘려서 이거였다. 삼각형이었다. 알겠죠? 이거를 잘 기억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안 헷갈리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선생님이 방금 말한 이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줄 때가 있고 얘처럼 한 방에 줄 때가 있다. 오케이? 각각 줄 때는 평사, 한 방에 줄 때는 각각 줄 때는 평사, 한 방에 줄 때는 삼각형. 근데 삼각형이 더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겠으나 진짜로 원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안 까먹겠죠. 알겠죠? 외우는 건 진짜 금방이야. 아시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할 때 지금 이 1번과 지금 내가 쓴 2번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연습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대망의 위치 벡터의 모든 설명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